자, 높임법을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일단 먼저 한 장 정리, 기본 암기사항 먼저 간단히 보고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어요. 자, 맨 처음에 높임 표현은 일단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주객상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세요. 첫 글자로 주객상, 높임 표현은 세 가지가 있고 주객상. 그 다음에 각각의 높임 표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념과 실현 방법, 그 다음 유형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통일해서 정리해두면 나중에 암기할 때 편하니까 개념, 실현, 유형, 그래서 개실, 유 첫 글자로 또 암기해두세요. 그래서 높임 표현에서는 주객상, 개실, 유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해놓고 이것을 쫙 펼쳐나갈 수 있으면 돼요. 자, 주체높이법에서 개념은 이 명칭의 주체라는 말이 있죠. 주체, 즉 문장에서의 주어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문장에서의 주어. 그런데 이때 문장에서 주어라는 것은 여러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자, 높임법이 나올 때는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말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화자이고 듣는 사람은 청자이죠. 자, 이때 주체 높임법이라는 것은 말하는 화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 말풍선 속에 있는 문장에서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체 높임법은 청자와의 직접 관련성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올 때 이때 높임법을 실현하는 거죠. 이때 주체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말풍선 속의 주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현 방법은 자,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깨서 주격도사가 깨서로 바뀌죠. 그 다음에 특수 어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선어말 어미 시, 그 다음에 깨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시 깨서 깨서시, 시 깨서 깨서시. 그래서 서술어에 시를 붙인다는 얘기죠.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수어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어휘, 특이한 어휘를 얘기해요. 이건 따로 암기를 해둬야 돼요. 말 그대로 특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주체높이법의 종류는 크게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자, 그래서 계시다라는 것은 직접 높임일 때만 쓰는 거고 있으시다라는 것은 간접 높임일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쓴다는 얘기죠. 편찮으시다 직접 높임일 때 쓰고 아프시다 간접 높임일 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각각 구체적 개념은 좀 이따 확인하고 그래서 주체 높임법에서 여러분 정리할 것은 개념, 실현 방법, 유형인데 개념은 주체, 즉 주어, 즉 말풍선 속에서의 주어를 높인다. 이 그림 또 연상하고 그 다음에 실현 방법은 깨서시 가장 기본이 깨서시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체 높임 선어만 어미 시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격도사가 깨서로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들도 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객체 높임법은 역시 개념은 객체라는 것은 역시 이 말풍선 속의 문장에서 화자가 말을 할 때 주어가 아닌 자리, 이 자리가 이제 목적어나 부사어예요. 그 자리에 목적어나 부사어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올 때 이걸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실현 방법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선어말 어미나 조사가 선어말 어미가 따로 없어요. 특수 어휘. 그래서 이것을 암기할 때 모여 들어봐 이거 암기용으로 만든 거고 모시다, 엿주다, 들이다, 괴다, 뵙다 이 네 가지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는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사가 에게가 깨로 바뀌는 게 있어요. 하나 에게가 깨로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모시다와 뵙다는 목적어를 높이는 거고 가운데 있는 엿주다와 들이다는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이 엿주다와 들이다 이 부사어를 높일 때 에게가 깨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유형은 당연히 없어요. 유형은 왜냐하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 자체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있던 어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특수한 어휘 몇 가지 이 네 가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총 5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특수한 어휘로만 실현하기 때문에
유형을 따로 잡을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상대높임법, 가장 복잡한 거죠. 상대높임법은 이 그림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상대방이 청자죠. 이제 상대높임법 할 때 상대라는 것은 청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이거나 낮춤이에요. 높이거나 낮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높여서 얘기를 하고 높임법을 실현하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면 낮춰서 높임법을 실현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또 복잡하게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또 세 가지로 나눠지고 얼마나 낮추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총 6개의 등급이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해요. 자, 그러면 실현 방법은 종결어미를 통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풍선 속의 이 문장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문장의 끄트머리, 즉 종결어미, 문장의 끄트머리,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수한 보조사 요를 쓰기도 해요. 해요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 논필법은 저 껌껌한 골목에서 누군가 올 때, 이제 예를 들면 화자가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앉아라 이런 식으로 종결의미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6개의 등급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높일 것이냐, 나보다 낮은 사람이냐, 낮출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한 다음에 높임일 때에도 세 가지 등급이 또 있죠. 낮출 때도 세 가지 등급이 있고, 이걸 다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대 높이의 유형을 잡을 때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비격식체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고 암기용으로 할 때는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높임 셋, 낮춤 셋 이렇게 단순화시키세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높임, 낮춤으로 등급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높임 셋, 낮춤 셋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해놓고 높임도 잘 보면 아주 높임, 두루 높임, 예사 높임, 낮춤 잘 보면 예사 낮춤, 두루 낮춤, 아주 낮춤 있죠. 잘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높임,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격식체, 비격식체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칭으로 높임 셋, 낮춤 셋 이렇게 가는 게 암기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아주 높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높이는 거니까 이게 하십시오체예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 때 생각하면 돼요. 최고로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낮춤 말 그대로 아주 낮춤, 헤라체 기분 나쁜 반말체 이렇게 나왔죠. 헤라체를 썼다고 무조건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친구끼리는 누구나 헤라체를 써요. 80 먹은 할아버지들끼리도 친구끼리는 헤라체를 써요. 편하게, 편한 말투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분 나쁜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 예를 들면 헤라체를 쓰면 80 먹은 할아버지가 40 먹은 아저씨한테, 중년 아저씨한테 헤라체를 쓰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헤라체를 쓰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친한 친구끼리나 잘 아는 사람이면 몰라도 잘 모르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는 최고 낮춤의 말투예요. 그 다음에 두루 높임이란 게 있고 두루 낮춤이란 게 있는데, 두루 높이면 해요체, 즉 요로 끝나는 거예요. 요로 끝나는 거. 두루 낮으면 해체, 어로 보통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루 높임의 해요체와 두루 낮춤의 해체는 비격식체라는 게 중요하죠. 비격식체 두 개예요. 비격식체 두 개. 이거 좀 이따 다시 하고, 예사 높임이란 게 있고 예사 낮춤이란 게 있는데, 예사 높임은 하오체, 예사 낮춤은 하계체. 이게 좀 헷갈리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거라서 헷갈리는데, 하오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극체, 선비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줄을 서시오, 앉으시오 할 때 그 느낌 잡아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일은 없고 사극이라든가 선비들이 말하는 투라고 일단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하계체는 장모님체, 교수님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모님이 사위에게,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또는 교수님이 그 조교에게 말하는 투. 즉 낮춤은 낮춤인데 점잖게 낮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김서방 왔나? 밥은 먹었는가?
이런 말도 있죠. 약간 낮춤은 낮춤인데 약간 상대방을 약간 존중하면서 낮추는 느낌을 줘요. 이게 하계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당연히. 자, 그런데 비격식치 두 개를 생각했을 때 해요체는 높임이니까 당연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거죠.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요자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비격식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원 선생님체 이것은 유치원 선생님이 30살 먹은 유치원 선생님이 5살 먹은 아기들한테 이 해유체를 쓰고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쓴다는 얘기죠. 그 말은 높임이 아니고 낮춤의 상황일 때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쓴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인 또 해체라는 것은 분명히 낮춤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나은이체 이 말은 이제 그, 그 아주 예쁜 딸 아이가 아빠한테 말하는 또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거 먹어 이런 거 있죠. 여기 앉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먹어 앉아 이런 말은 분명히 낮춤 말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아빠에게 쓸 수 있죠. 어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쓰죠. 친하면 친근하게. 그래서 이 격식을 굳이 갖추지 않고 나이가 적은데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진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격식, 비격식 했을 때 비자가 아닐 비자니까 격식을 무조건 갖춰서 쓰지 않는 것 이것을 비격식체라고 정리해 두면 돼요.